상황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쯤에서 저희 기자 출신의 이진군 교수님 한번 여쭤보죠. 저희가 이제 순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근데 교수님 이제 뭐 기자 생활도 하시고 지금 수학을 많이 가르치고 계신데 이 상황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대까지 저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저런 상황을 우리가 겪어야 되냐 이 점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도 이제 상당히 좀 잘 살게 됐다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저분들 중에는 저 구성이 보면 또 사실은 저 뒤에서 이 말하자면 그 어떤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진짜로 저기서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갈 데가 없어서 저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이 행정 당국이 지속적으로 잘 관찰하고 분석하고 또 관리를 해왔다면 저렇게 저 오늘날 와서 저런 식의 모습을 저 이제 오늘날에 저게 우리만 보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가 다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흔하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국격의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특히 이제 사회적인 저소득층,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 배려, 또 사회적 배려, 또 정치적 배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모두가 좀 사려가 부족하고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타깝네요. 뭐 서울시청이나 강남구청 또는 입주민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서로들 얘기를 하겠지만은 합의를 찾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 2015년 2월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안타까운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현정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실제로 저분들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의도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저분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 집 가격이 너무 올라 있잖아요. 전세 가격도 너무 올라 있고. 그래서 저기를 떠나서는 집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노인분들도 계시고. 근데 행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서비스도 사실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법대로 집행한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여력이 없는 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너무 행정이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하는 것처럼 행정이 하는 것은 사실 정부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정부는 보완하고 또 돌봐줄 건 돌봐주고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저 행정의 모습은 뭐 국격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보는 인간적인 정말 정부가 해야 되는 또 다른 임무를 지금 방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이제 저는 아무래도 연차 이제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현장에서 뛰다 보면은 가장 서울시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집회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국 철거민 연합회가 진행하는 그런 집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워낙 철거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주민들이 계속 가족분들이 특히 유가족이 많이 모여 계시고 기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저보다는 더 잘 기억하시겠지만 동대문도 철거 과정에서 청계천에 있던 분들이나 그 동대문 시장 주변에 모였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잘 그 상황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 여전히 집회를 하면서 이런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을 하고 또 본인들의 이제 입장을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 서울시든 어디든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시장권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에서 거쳐왔던 갈등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럼 행정이 실제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건건이 갈등하고 부딪히고 쫓아내고 이런 모습으로 보면 가고 있는 걸 보면 그런 어떤 보완과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또 다른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시나 강남구청이. 근데 그런 과정들을 지금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갈등으로 또 그대로 나타날 것이고 용산이라든지 용산 참사라고 우리가 불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만큼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런 것들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참에 이것을 겪고 난 다음에 강남구청, 뭐 서울시 그런 대안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행정은 서비스, 행정은
서비스야말로 행정의 제 일회적인 그런 과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 이 서울시도 또 강남구도 배려나 사례가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은 법적으로만 따져서 제도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건 철거가 당연하냐 안 하느냐 이전에 모두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또 저소득층 또 소외계층 이런 데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뭔가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린 대안이 없이 법적으로 이러니까 여기서 그냥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우리 이 살아가는 더더구나 지금 겨울에 말이죠. 너무 삭막한 그런 나라, 삭막한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너무 이런 문제를 구청에다가만 혹시 책임을 저희가 이렇게 전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구청의 권한이고 관할이긴 하지만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사회 부조리가 얽히고 설킨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 맡기는 것보다는 좀 더 고차원의 더 높은 협상 과정이나 수기 단계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강남구청 쪽은 서울시청도 마찬가지지만은 저쪽을 이제 개발을 하고 그리고 뭐 저기에 계신 분들은 뭐 임대주택 같은 쪽으로 보내드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이나 시청만 저희가 탓하기에는 조금 무리적인 측면이 입주민 사이에서도 역시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만 비난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가 걸쳐 있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2015년도에 빈민대책 문제와 빈민촌을 둘러싼 이권 개입 문제, 그리고 이 강남구를 발전시키려는 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고층 건물이나 고급 아파트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저곳을 개발하지 못하고 이 빈민촌으로 놔둔다는 것이 또 답답할 수도 있고 아마 주변 지역민들도 민원을 했을 거예요. 주변을 가보면은 지금 건물과 이제 구룡마을에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기 한쪽에서 서서 밤에 이제 저녁 무렵쯤에 사진을 찍으면은 그 굉장히 많이 사진 찍는 사람들이 찾는 포인트인데요. 한쪽으로는 이제 마천루처럼 굉장히 높은 고층 아파트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정말 바닥에 굉장히 낮게 깔린 1층짜리 이 무허가 건물들이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아주 굉장히 크게 대비가 되는 모습이라 사진을 보면서 우선 그런 이제 차이를 느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도 굉장히 그 좁은 공간에 주민들 여러 명이 살고 계시고 저 안에 매장 이제 상점도 있고요, 매점도 있고 또 경로당도 있고 아주머니들이 모이시는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각각의 집들이 한 두세 평 남짓한 곳들에 이렇게 다 몰려 있는 모습도 근데 있습니다. 저게요, 그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다음 도시 전체 이 도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 데고, 근데 지금 정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 개인적으로 투기하고 해가지고 돈벌이 하려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서울시나 강남구가 그동안에 과연 이런 것을 분석하고 해서 분리해내는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뭉뚱그려가지고 그 사람들 책임으로 미룰 수는 없는 일이거든. 그거 분명히 해가지고 분리해내는 이런 노력도 그동안에 부족했다. 이 점도 분명히 좀 인식해가지고 이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뭐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앞에는 가장 호화로운 그런 시설들이 있고 가장 빈곤한 그 시설들이 좀 공존하고 있는 것. 근데 이것의 공존이 과연 불가능한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시카고의 바로 그 옆 타운은 같은 도로상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한 구역은 슬럼이에요. 흑인 슬럼. 그리고 또 하나는 백인들의 이른바 타운이 형성돼 있거든요. 이게 공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행정에게 있는 것이죠. 그걸 관리하고 거기 안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존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서구나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해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시 행정의 역할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운티 행정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행정이 그것을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 슬럼과의 그런 빈부격차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우선 알려져 있어서 이제 어쨌든 서울시 안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살고 계실 때 예. 이런 분들보다는 굉장히 차이가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희는 이런 간격은 크지 않지만 예.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이런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 예. 이게 한 3, 4년 전부터 제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주민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진행이 되다가 지금 엎어진 곳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이진gun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있는 땅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권이 걸려 있다 보니까 개발이 엎어진 다음에도 이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뭐 돈을 주고받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드러났었거든요. 그래서 수사라든지 그런 것들도 진행이 됐고 주민들은 4년째 그 개발 지역은 집은 이미 다 헐어서 없어졌고요. 거기서 지금 살 곳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집들에 가서 얹혀 살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너무 개발을 빨리 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청계천 당시 이게 철거가 될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저 성남 쪽으로 이제 많이 성남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때 상황은 물론 지금보다 더 심각했죠. 심각했고 뭐 그 안에서 사망자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또 지금하고 시대가 또 너무 다르니까 아까 그 앵커 지적하셨던 지금 2015년이거든. 행정도 그만큼 수준이 높아져 있어야 될 텐데 그때 1970년대 그때 상황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너무 그동안의 의식이 이게 수준이 높아지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자, 지금 이제 들어오는 얘기로는 주민 한 명이 탈진을 해서 구급대가 이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어느 정도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지켜보는 건지 지금 화면상으로는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요. 자, 들어오는 속보가 있으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35분 정도 구룡마을 철거 현장, 행정 대집행 현장을 생중계를 해드렸는데요. 불상사 없이 잘 마무리되고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들도 잘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고 현장 상황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